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만화입니다. 감회가 새로워요. 지금 사실 영상을 우리가 한 4번 만났나요? 우리 팀? 근데 새롭게 처음 찍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이 양식당 채널을 오픈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이 촬영 시점에. 그리고 제가 서점 플렉스 영상을 엊그제 올렸는데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댓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우리 채널에 이런 걸 원하는구나를 좀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찍어둔 영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약간 대책회의를 했고 오늘부터 약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을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식당 이름 처음에 반피디 제가 되게 막 구리다 그랬잖아요. 이름 오픈하고 나니까요. 양식당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 반응이? 너무 따뜻한 이름이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심지어 오늘은 제가 머리 하는데 근데 양식당에서 양이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강식당에 강호동 씨가 있잖아. 양식당에 양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 양식당에 대한 반응과 함께 그 미음, 미음, 이응 이 반응도 너무 좋아서 너무 센스 있다, 힙하다. 어쨌든 희망차요. 우리 채널이 잘 되겠다. 여러분 희망차십니까? 어때요? 네. 희망차요? 우리 제작진이 말이 별로 없어. 네, 혼자 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좀 친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4권의 책을 오늘 가져왔어요. 가장 먼저 화이트호스인데요. 강화길 작가님 좋아하는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길 작가님을 제가 사실 화이트호스를 읽기 전에 몇 달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나의 할머니에게라는 책으로 작가님 5분과 함께 인터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더 알고 싶다.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내가 그때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읽으면서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하고 등골이 살짝 오싹해지면서 빨려드는 문체 플러스 이 작가님의 시선이 너무나 저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책에 여러 단편이 실려 있어요. 가장 먼저 첫 편에는 음복이 실려 있는데요. 이 음복은 2020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제가 좀 띄엄띄엄 읽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 책의 제목인 화이트호스가 실려 있어요. 강화길 작가님도 작가의 말에서 화이트호스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고 저도 화이트호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화이트호스가 왜 좋았냐 하면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사실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좀 저에 대한 어떤 평가들 있잖아요. 좋은 평가도 있고 응원도 정말 많이 받지만 그 못지않게 여러 오해와 또 왜곡된 시선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늘 잘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날은 너무나 지치는 거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혹은 설명을 한다고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풀까? 근데 강화길 작가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화이트호스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랬고요. 강화길 작가님도 뒤에 쓴 글에서 어떤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과 자의적인 해석에 지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작가도 그렇고요. 방송하는 저도 그렇고요. 당연히 그런 직업인 거죠.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나의 진의와 상관없이 다양한 해석이 있기 마련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화이트호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화이트호스의 주인공은요,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내 작품을 좋아해 주는 게 나는 분명히 운이 좋았다. 왜냐? 정말 좋은 소설을 쓰고 나서도 호평을 받고 혹은 관심을 못 받는 작가도 많은데 그에 비해 나는 그래도 많은 인기를 얻었으니까 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의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그냥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단지 운이 좋았던 걸까? 이게 화이트호스일까? 백마탄 낭자님처럼 나는 선택을 받은 걸까? 그렇다면 이런 비판을 나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화이트호스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을 하는 거죠. 221페이지에요. 나는 공주가 아니고 이건 동화도 아니란다. 나는 너의 화이트호스가 필요 없단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이트호스란 백마탄 왕자님, 누군가 나를 실어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미, 나의 힘이 진정한 화이트호스라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단단함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남의 비판, 남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로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책입니다. 책 표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건교사 안은영. 제가 리터 인터뷰하고 선물로 받은 책이에요. 보건교사 안은영 책 너무나 제목도 많이 들어봤고 또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화가 됐잖아요. 두말할 거 없이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책이 재밌어야죠. 이 책 읽으면서 계속 웃게 되고요. 안은영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안은영은 특별한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초능력을 무해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나도 안은영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세랑 작가님이 이번에 이게 특별판이에요. 특별판에 가장 먼저 쓴 인사말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은영이 책을 읽는 분들의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친구가 필요한 분들, 이 보건교사 안은영을 추천합니다. 나에게 초능력, 필요한 초능력? 글쎄, 좀 잠을 안 자도 되는 초능력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요즘에. 항상 잠이 좀 부족하고 하루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잠을 안 자도 생활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어야지. 젤리라고 하니까 먹는 젤리. 제가 세 번째 소개할 책은요.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입니다. 요즘에 올해 2020년 정말 이상한 해잖아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기후도 좀 이상하잖아요. 올해 여름에 비가 엄청 내렸고 엄청 뜨겁기도 하고 이러다가 진짜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이 호프 자런 작가님은요, 랩걸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님이죠. 제목을 보면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겁니다. 배달도 금방금방 오고 더위를 탈 것도 없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난방 틀면 되니까 나의 생활은 풍요로워졌는데 지구는 점점 힘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비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우리 각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하나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2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누라. 쉽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각자가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나라도 내가 이 환경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선택한 방법은 고기를 덜 먹는 겁니다. 올해까지만 돼도 몰랐어요. 고기 덜 먹는 게 왜 환경을 위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에도 그런 설명이 나와요. 74페이지를 보면요.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담수의 30%는 고기를 얻기 위한 가축의 생산과 사육, 도살에 쓰인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30%가 고기를 얻기 위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류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곡류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 곡류를 고기 생산에 쓰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고기를 좀 멀리하게 됐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덜 사용하기 혹은 대중교통 한 번 더 이용하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제목 정말 잘 지었습니다. 저에게도 추천사를 부탁하는 이메일이 왔었는데요. 정말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적단 불꽃의 이야기예요.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대학생 불과 단의 이야기인데요. 이 불과 단은 지금까지도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겠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움받을 수 있다는 상황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고발을 하고 세상에 알리고 있는 엄청나게 용기 있는 두 분이에요. 추천사를 쓴 분들이 또 굉장히 화려합니다. 김초엽 소설가님, 은유 작가님, 그리고
이다혜 기자님, 그리고 저도 있어요. 제가 쓴 추천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불과 단의 용기와 집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모두가 알아야 할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N번방 사건 우리가 초반에는 막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지금은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그 명단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반복되어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다시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고요. 이 불과 달의 용기에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모두가 읽으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4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앉아서 혼자 이야기하는 게 참 어색해서 제가 많이 읽었던 내용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얼만큼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권 한 권 모두 추천하는 책이고요. 지금 이렇게 주변에 놀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책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몸과 마음의 양식당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고요. 우리 함께 또 책을 읽으면서 연대의 마음, 함께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몸과 마음의 양식당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